삼성하고도 뭐 맞먹는다 할 정도로 일본 최고의 기업이 바로 토요타입니다. 자, 처음부터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본카TV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개그맨 허둥구단 허동환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는 말이죠, 일본차입니다. 일본차.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자, 도요타 회사, 지금 뭐 일본 1위가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거의 판매량이 1, 2위를 할 정도로 엄청난 회사가 바로 도요타죠.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삼성하고도 뭐 맞먹는다 할 정도로 일본 최고의 기업이 바로 토요타입니다. 자, 처음부터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도요타는 당직 회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요타를 만든 주인공 사키치 도요타는 1867년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뚝딱뚝딱 그 목수일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약간 발명품을 만드는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밤늦게까지 힘들게 배틀을 돌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 기계가 저렇게 힘들게 갈 게 아닌데 좀 더 편하게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도요타 사키치는 목수가 되는 일을 갖다가 뒤로 하고 밤낮으로 배틀 설계와 제작에 땀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가 23세가 되던 때에 1890년에 목재 자동직기를 만들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계속된 개선과 개량을 통해서 1926년에 G형 자동직기를 내놓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특허를 받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술력을 또 알아본 영국의 회사 플랫이라는 회사에서 특허권을 전부 사들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도요타 자동직기 제작소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G형 자동직기 제작에 큰 기여를 했던 그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도요타 기치로인데 이 기치로는 아버지와 함께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 사업을 시작한 포드와 GM을 주시하고 있었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국가에 크게 기여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들잖아요. 저 때도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달구지가 흔들려가네, 그런 시절에 무슨 우리가 독일 따라한다고 뭐 엔진을 만드느냐,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 꿈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또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아들인 그 키이치로는 그 이후에 1929년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동차 열풍과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보고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도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G형 자동직기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고 엔진 개발에 열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933년 자동차 부서를 만들어서 그곳에 드디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또 최고의 차가 또 포드도 있지만 쉐보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쉐보레 차를 또 직접 사가지고 분해를 하면서 연구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겨우겨우 미국 차를 본떠서 소형 엔진을 만들지만 아무래도 신통치가 않았고 회사의 반대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935년 5월에 쉐보레의 세시와 변속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A1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자동차 부서가 정식적으로 사업의 일환이 됩니다. 당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국산차 장려 정책을 시행 중이었는데 당장 내놓을 차가 없어서 무리야 A1 부품을 넣어가지고 지원 트럭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도요타의 최초의 자동차가 되는 거죠. 지원 트럭에는 3.4리터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고 최고 출력이 지금은 우습지만 그때 65마력을 또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도요타는 A1의 디자인을 더 다듬은 승용차 AA를 또 발표를 하게 되고, 이듬해 1937년에 드디어 도요타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면직 공장도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를 따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AA 양산 이후에 도요타는 이제 GA 트럭, BA 버스 등 신차를 출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엄청난 또 위기가 또 닥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요타는 승용차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고 군수 공장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군용 트럭만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키이치로는 크게 상심을 하고 도쿄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일본 경제가 더 급격히 어려워지고 다른 업체들이 직원들을 다 해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키이치로는 그러질 않았고,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키이치로는 토요타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일본 은행의 도움으로 파산을 면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토요타는 토요타 가문이 아닌 전문 경영자인 이시다 타이조, 이분이 이제 맡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또 만들어낸 어떤 그 토요타의 정신들이 있죠. 그거는 제가 2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토요타의 역사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 재밌게 보셨습니까?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도 2부에서 그 이후에 태평양 전쟁 이후, 그리고 그 다음에 6.25가 터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발전, 세계 1위가 되기까지의 어떤 그 역사 정말 궁금하시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본카TV 많이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둥구단 허동환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